지금 내과계 중환자실에 근무하시잖아요. 네. 중환자실에 일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이제 딱 1년 4개월? 지금 일하는 병원에 중환자실 지망은 안 하셨다 했는데 혹시 어디를 제일 처음 지망했나요? 병동이요. 저 병동에서 왔으니까 3교대 근무가 되면 된다, 병동 이렇게. 병원 부서에 부서끼리 그 어떤 무리, 유대가 형성돼 있잖아요. 네. 경력직으로 들어오신 거니까 이제 그 무리 사이에 들어가려면 조금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텃세라고 하죠. 그런 걸 느끼셨나요 혹시? 근데 이게 살짝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또 제 심리적인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처음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 좀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제가 생각보다 낯은 안 가리는데 눈치는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아마 모를 거예요. 그것도 티를 잘 안 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약간 껴보려고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하신 중환자실도 그렇고 과거에 했던 병동도 그렇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는 그런 부서인 것 같은데 심리적인 부분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지. 참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호스피스는 미리 죽음을 예측하고 오잖아요. 물론 환자는 아닌 분들도 있는데 보호자분들은 이미 예측을 하고 오고 저희가 뭔가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도 보호자분들이 받아들여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중환자실은 진짜 급성기 치료고 갑자기 막 좋아졌다가 갑자기 막 리듬 바뀌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보호자한테 설명할 때가 조금 두렵다 해야 되나? 뭔가 어떻게 설명을, 그러니까 제 탓이 아닌데 어떻게 설명을 좀 잘 해드려야 될까 그런 것도 있는 그러니까 것 환자 같아요. 상태에 대해서 네. 그런 건 의사한테 맡기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계속 전화 오잖아요. 계속 전화 오거든요. 코로나 지금 면회가 안 되니까 또. 호스피스에서 일할 때는 보호자 때문에 조금 힘들었다 했는데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감염병 때문에 면회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만족하실 것 같은데. 안 만족해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전화 와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근데 걱정되는 마음은 알겠지만 저희가 계속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럼 중간에 전화를 컷해야 되면 어떤 방법을 쓰나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지금 환자 한 분이 안 좋으셔서 나중에 전화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의사 선생님 면담하시죠. 이렇게 그냥 저희가 면담을 잡아드려요. 현재 펑셔널 에서 팀 너싱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하셨는데 네, 팀 너싱은 펑셔널보다 인력이 있다고 필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인력은 혹시 증원되었나요? 지금 2년차 선생님들까지 근무를 뛰는데 한 팀에 한 10명? 11명 정도 되고 있고 이론적으로 이제 두 간호 업무 체계에 장단점이 있지만 현장에서 느낀 실제로 체감한 그런 장단점. 장점 이게 병동에서 팀 간호를 하다가 중환자실에 왔을 때도 맨 처음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좀 힘들더라고요. 또 이게 인턴 레지던트가 없다 보니까 장점이라 했는데 맞죠? 네. 단점을 얘기했네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환자들은 좀 얕게 신경 써도 되는 거. 정말 제 환자만 딱 보고 제 환자만 이게 진짜 온니 이렇게 신경 쓸 수 있다는 거. 이론적으로 봤을 때 팀 너싱은 자기 환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조금 더 질 높은 간호를 할 수 있고 이제 분업화되지 않다 보니까 간호에 있어서 오류도 줄어든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느낀 게 있는지. 아무래도 이제 제가 투약하고 제가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줄어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환자를 모르는데 대신 투약을 해준다든지 했다가 생기는 그런 오류들이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문제 발생 시 책임 관련해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펑셔널은 이제 책임이 좀 분산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쵸, 그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책임은 지겠지만 도의적으로 좀 연대 책임을 지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팀 너싱은 온전히 스스로 다 그쵸.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맞아요. 같은데 네. 혹시 그런 건 맞나요? 네, 맞아요. 제 환자고 제가 이제 가르쳤던 이제 만약에 신규 선생님이 만약에 투약을 잘못했다 해도 그건 이제 제 책임이죠. 어쨌든 요 선생님은 배우는 단계고 그걸 확인 안 한 제 잘못이니까.
지금은 내과계 중환자실 계시죠? 네. 그럼 외과계 중환자실 있을 텐데 네. 차이가 있나요? 외과계는 주로 신경과, 신경외과, 그다음에 그냥 외과 쪽으로 주로 환자들을 보고 있고, 그러면 현재 근무 중인 곳에는 어떤 질병들이 많이 오나요? 비율로 좀 따지면? 요새는 CKD요. 다 지금 투석을 하거든요. 지금 CRIT 기계를 지금 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sepsis가 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는 또 약간 순환기 환자들도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중환자다 보니 파악해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아, 많았죠. 인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가요? 길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하는지. 평균적으로 지금 저희가 한 3명의 환자를 보고 있으면 빠르면 30분이고 조금 길면 1시간인데 이게 중환자실은 또 회진을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막 오시거든요. 그럼 또 처방이 갑자기 바뀌고 그래서 좀 딜레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CPR 상황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들은 바에 의하면 내과적인 문제는 외상성에 의한 심정지보다는 소생률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내과계 중환자실에 CPR 상황이 오면은 소생 경험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정말 그냥 익스파이 하기 직전에 환자였어요. 응급실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BP가 거의 40, 30? 근데 거의 이제 안 잡히고 이제 대입원이 저에게 만약에 환자분 익스파이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정리만 해주면 될 것 같다 해서 사실 인계도 그냥 진짜 상태만 살짝 그냥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턴이 되고 나서 갑자기 BP가 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BP가 오르더니 교수님한테 BP가 오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수님이 보호자랑 또 통화를 했죠. 약간 치료를 좀 더 해봐도 될 것 같다. 해서 정말 살아서 병동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CPR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나 보네요. 그 이 안에서 났죠. 이 안에서. 이 안 나고 올라와서 이제 저희는 정말 이제 임종을 그냥 생각하고 있었죠. 중환자실이라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혹시 있나요? 뭐 좋았던 기억은 뭐가 있을까요? 좋았던 기억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안 좋은 기억은 그냥 선망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밤에 갑자기 바뀌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안 좋은 기억으로 이게 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아직 1년밖에 안 돼서.